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틀림없이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주식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손실을 본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국내 주식 투자자들의 95%는 손실을 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가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여러분들은 반대로 거의 대부분이 수익을 내고 있으니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난 상태로 몇 달이나 몇 년을 지낼 수도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는 이런 마이너스 손실에 힘든 시간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이것은 주식 투자자로서의 필수입니다. 우리는 이미 2년 전 2022년도에 하락장을 경험하고 견뎌낸 사람들입니다. 주가는 매일매일 살아 움직입니다. 급등을 하기도 하지만 급락을 하기도 하고 강세장을 즐길 때도 있지만 하락장을 인내심으로 이겨내야 하는 구간도 생깁니다. 이것은 투자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점이 마음에 들지 않고 싫다면 방법은 한 가지.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런 일 없죠? 간단합니다. 대신 재산을 불릴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재산을 불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 증시 이번 주에는 지난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 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상하원 증언, 올 2분기 실적 시즌 개막 등 굵직한 이벤트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CPI와 PPI 발표에 앞서서 오는 9일과 10일에는 파월 의장이 각각 상원은행위원회와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반기 통화정책에 대해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는 기업들의 올 2분기 실적 발표 시즌 개막을 합니다. 오는 11일에 델타항공과 펩시코, 오는 12일에는 JP모건과 시티그룹, 웰스파고 등의 은행들이 실적을 공개합니다. 특히 이번 주 발표될 미국의 6월 물가지표가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6월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물가 둔화 추세에 쐐기를 박을 경우 9월 기준금리 인하를 머뭇거려왔던 연준에 압박을 주면서 주가와 미국 국채 가격은 동반 랠리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연준이 오는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오는 9월에 금리가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 71%로 보고 있습니다. 6월 물가가 시장의 예상을 크게 하회한다면 이달 말 금리 인하 가능성의 문을 열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CPI 오는 11일에 6월 CPI가 공개가 됩니다. 지난달 CPI는 전년 동기 대비 3.1% 올라서 전월치인 3.3%를 하회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2개월 연속 전월 대비 0.2% 상승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항상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쳐왔는데 이번 달에 나올 CPI는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기를 결정을 할 수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시장 참가자들의 주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6월 물가 상승폭이 예상보다 작으면 9월 금리 인하 전망에 더욱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대다수 이코노미스트의 예상과 달리 6월 물가 지표가 높게 나오면 주시장의 랠리가 멈출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수치가 충분히 약하게 나올 경우 불과 몇 주 안에 금리 인하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의견 제시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7월 31일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인데 선물시장 트레이더들은 이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던 2022년 초부터 CPI 지표가 발표되는 날은 여러분들도 항상 아시다시피 선물지수가 왔다 갔다 크게 흔들리죠. 항상 주식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반응을 끌어냈었습니다. CPI 발표 날 증시 변동폭은 물가 상승률이 차츰 둔화하면서 점점 줄어들었지만 올해 들어서도 여전히 S&P 500 지수의 평균 하루 변동폭 0.5%의 2배에 가까운 0.9%의 변동률을 나타냈었습니다. 주식에 이렇게 높은 기대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투자를 꺼리는 요인 중에 하나, 가장 큰 요인이 뭔가 하면 변동성, 주가의 하락,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이 주시장에서 덜컥 주식을 샀다가 손실 볼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불안 심리 때문에 사람들이 안전하다, 은행에 넣어둔 거예요. 원금 보존을 참 중요시 생각을 해요. 원금 보존을 생각하게 되면 투자 못해요. 과감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투자에 뛰어드는 분들이에요. 앞으로는 흔들리지 말고 장기 보유하는 그것이 핵심입니다. 장기적인 안목보다는 단기 재료에 집중하는 투자자가 많은 이유 뭡니까? 사고팔고 해야 되거든요. 자꾸 오르내리니까 불안해서. 변동성에 대한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 단기 매매에 빠져들게 돼요. 이번 같은 경우도 가만히 들고 있었는데 보니까 막 떨어졌어. 아유, 그때 수익 그만큼 났을 때 팔아버렸을걸. 지나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거죠. 지금 현재 진행형에서는 이게 당장 내일 튀어오를지 떨어질지 그걸 누가 알아요. 지나갔으니까 아이고 내가 팔았어야지. 다음에는 오르면 팔 거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단기 매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식 투자의 단점인 이 변동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장기 투자뿐이에요. 주식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장기 투자뿐입니다. 그렇다고 그것도 아무 종목이나 막 단일 종목 사서 장기 투자합니까? 아니잖아요. 국내 종목들 다 비교를 해봤죠. 과거에 10년 동안 10년 전에 비해서 떨어진 이 금융주들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계 1등 시장에 우상향하는 시장에 그것도 시장 전체 투자는 ETF를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안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반면에 또 주식의 몸값은 물가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이것은 앞으로도 물가가 만약에 10 오른다 그러면 주식은 15개 올라요. 물가가 5개 오른다 그러면 주식은 7개 올라요. 그래서 물가 이상으로 주식이 계속 더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시간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을 갖고 투자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 3년 후, 5년 후 오릅니까?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테슬라, 엔비디아 들고 있어. S&P 500 들고 있어. QQQ 들고 있어. 나스닥 100 들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들고 있는데 3년 후, 5년 후 오를까요? 아니,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적인 우상향의 믿음을 가지고 이 기업들이 점점 커질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5년 후 확실히 올라요? 몰라요, 그것은.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할수록 그 확률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단타가 아닌 장타,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